뉴스의 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만난 뉴스, 오늘도 김인혜 뉴스 계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인혜입니다. 네. 오늘도 뉴스의 홍수였죠. 정말 그렇죠. TV만 틀면 새로운 소식들인데 정신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뭐니뭐니 해도 오늘은 새벽에 관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협상 마감일 하루 앞두고 극적 타결된 건데 네. 우리가 지역소생연구소인 그렇죠. 만큼 네. 경남에 이게 도움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네. 한번 살펴보려고 들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저도 이 관세 협상 타결이 된 것이 경남에 진짜 어떤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취재를 마침 해봤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네. 많이 들은 숫자가 네. 25와 15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이 관세율이 25%? 25%에서 15% 낮춘 건 선방했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네. 보시죠? 저는 취재를 다양하게 해보니 네. 선방한 게 맞다. 저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게 자동차에 대한 이 품목 관세 말하는 거잖아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지금 1, 2, 3위가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 한국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수출 상품 중에도 자동차가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한미 FTA 때문에 자동차 관세가 수출할 때 이제 0이었거든요. 이제 무관세였었는데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자동차 완성품 직접 수출 부품에도 25%를 매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협상 타결로 인해서 이제 15%가 되니까 조금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오늘 이제 현대위와 같은 창원에 있는 부품 업체들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완성차에 대한 관세에다가 직접 수출 부품의 관세까지 매겨지다 보니까 이중고를 겪었는데 이렇게 이제 15%를 그나마 낮춰지니 예전보다는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경남 자동차 나쁘지 않았다는 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네. 예. 경남의 주력 또 조선업이 있잖아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 조선에 관심이 많은데 네. 이 조선업 분야 협력을 위해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할 거라고 하는데 네. 저는 걱정되는 게 이거 기술 다 뺏기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말도 막 바뀌고 그러니까 네. 또 걱정도 되긴 하는데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제 1,5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펀드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미국 현지에서 이제 한화오션이라든가 HD 현대중공업이 군함이나 뭐 함정도 만들고요. 또 선박을 유지 보수하는 MRO 사업 네. 때문에 이제 선박 정비나 보수도 이제 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 건 이 경남의 조선 산업이 이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그 물꼬를 텄다 이렇게 평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두 기업들이 이제 미국 현지 일자리도 만들고 현지에 법인세도 내고 그러기 때문에 경남에는 뭐 별 영향이 없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은 현지에서 현지인을 고용해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기술력 이전이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경제부 기자시네요. 그렇습니다. 설명이 아주 쏙쏙 들어봅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제일 관심 네. 있는 거는 우리 경남에 농민이 엄청 많잖아요. 먹는 거. 네. 예, 그 그렇습니다. 농축산 예. 저 이게 진짜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는 쌀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보면 네. 한국이 농산물을 포함해 완전 개방할 거다라고 발표했어요. 네. 뭐가 진실이죠? 이 SNS로 저렇게 먼저 발표하는 게 저게 트럼프 대통령만의 이 외교 방식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쌀하고 소고기는 추가 개방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정리되기까지 부처 간에 얼마나 또 이해관계가 좀 많았겠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정리된 건 일단 다행인 것 같고, 경남에는 근데 쌀 농가도 많고 뭐 거창이나 밀양 같은 경우는 또 사과 농가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사과 쪽 이제 단체에서는 이제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열고 막 이랬거든요. 합천에는 또 한우 농가도 많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그만큼도 신경을 썼다고 하니까 이해관계 많았겠지만 한번 믿고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선방했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사실 네. 저 트럼프의 관세 협박이었다고 생각해서 좀 네네네. 솔직히 끌려다녀서 안타깝다 예. 이런 생각 좀 들고요. 오후에 기사 나는 거 보니까 네. 협상단이 광우병 반대 촛불 집회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지금 나오겠죠. 네, 협상단을 예.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미국산 소고기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특별한 모습이었죠. 촛불이었죠. 네네네. 저는 저걸 보면서 네. 과거의 광장이
또 한 번 현재를 도왔구나. 아, 이런 생각이 10여년 지나서 이제 우리 농가를 살렸다. 네,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네. 근데 이 트럼프가 또 언제 마음 바뀌어서 SNS가 막무가내씩 글을 쓸지 그렇구나. 예. 아이고 지켜봐야 될 저도 것 모르겠습니다. 같습니다. 2주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직접 가서 네.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공동 합의문이 이제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제발 그때까지 트럼프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건 한미 관세 협상인데 관세 협상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렇죠. 경남에도 협상 타결에 시급한 두 곳 바로 창원시하고 NC 다이노스입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였죠. 네. MBC 경남 공개홀에서 창원시의 NC 다이노스 지원 계획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지금 NC 측은 참석을 하지 않았고 장금영 창원시장 권한대행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하는 자리였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창원 NC파크 관리는 창원시가 전적으로 맡는 등 이 시설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대중교통 확대 또 셔틀버스 운행 또 KTX 막차 시간 연장 같은 접근성 강화 이 NC가 창원시에 보낸 요구안에 대한 개선책이었습니다. 네, 시민들의 질의응답도 있었는데요. 네네네. 지난번 사고 유족과의 합의, 네. 마산 야구장의 방치, 추후 NC와의 협의 등에 대한 질책성 질문이 많았습니다. 창원시가 사과한다, 앞으로 잘해보겠다 등 소극적 답변을 대체해서 아쉬움이 큰데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방송 나가는 중에 오디오에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NC 다이노스가 자 21개 요구안을 내놓은 게 5월 29일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연구 이전 검토를 발표한 게 5월 30일이었습니다. 하루 지나서 저희 다시 만난 뉴스에서도 벌써 NC 다이노스 이 얘기를 벌써 8번이나 네, 했어요. 많이 했죠. 근데 그 사이에 NC의 러브콜 보내는 지자체도 좀 있었죠. 네,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팬들이 많은데. 네, 지금 뭐 난리 났어요. 지금 네. 손아섭 선수도 지금 NC에서 지금 하나로 트레이드되고 큰일 났어요 지금. 사람들 더 불안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네, NC가 창원에 온 지 벌써 네.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NC와 야구 팬들이 창원시에 문제 제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답변을 하는 걸 보면서 네. 사실 제 주변 팬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거는 갈 것 같다. NC 이러면서 떠날 것 같다. 네, 마음을 접으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러지 이걸 않았- 보면서도 네. 설득이 될까? 아하. 이런 네.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자, 한미 관세 협상도 이제 진짜 발효되기 하루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창원시하고 NC도 극적인 협상 타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NC. 맞습니다. 자, 이번 주 또 가장 큰 이슈가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올린 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이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이제 생중계를 했는데 영상 보고 오시죠.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업자를 위해서 일을 하다 죽는 것 그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죽어도 할 수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네, 이 네. 국무회의에서 산재 얘기만 네. 1시간 반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소년공 출신이라 그러신지 네, 역대 네, 네.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산재에 관심이 많았었나 싶더라고요. 네. 특히 저는 노동부의 금융위 그리고 법무부까지 네. 해서 산재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하는 이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올해만 이 4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 포스코 ENC를 언급을 또 했어요. 산업재해 추방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의지를 지금 표명을 했는데 안타까운 산재 사고 이 포스코 ENC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10일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산재 사망 사고를 네. 정리해봤는데요. 아이고. 20일 진해 신항에서 컨테이너 네. 선박 밑을 참고 서다가 2명이 심정지로 숨졌고요. 네. 전북 김제, 강원 동해, 충북 음성, 경기 일산까지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사망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7월 20일 이후에만 지금 이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특별히 많은 게 아니라고요? 예, 특별히 많은 게 아니죠. 네. 이게 언론에 접수된 것만 이 정도고 네. 사실은 더 많죠. 밝혀지 않은 상황까지 더 많을 거고 또 이것도 네. 언론에 이제 요즘 더 많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원래는 훨씬 더 많죠. 그렇습니다. 이게 꾸준히 계속 이랬던 거예요. 지금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반복이 자꾸만 되고 있는 이 후진국형 이 산재 사고 지난해 얼마나 발생했는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전체 산업재해 발생자 수입니다. 이게 2024년 지난 한 해입니다. 자, 보시면 14만 2,700명, 사망자가 무려 2,098명입니다. 저렇게 많이. 예,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496명으로 제일 많죠. 그리고 제조업, 광업 이런 순이고 또 유형별로 한번 볼까요? 자, 규모가 50인 미만 사업체의 사망자가 1,3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62%인데 그러니까 이 50인 미만 사업체라는 거 아주 영세 업체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특히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고 지역별로는 자, 경기도, 서울, 경남 이런 순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이 3위입니다. 네. 이 산업재해 사망자가 1년에 2,098명이라는 네네네네. 건 하루에 5.7명꼴로 죽어가고 있다는 얘긴데요. 충격입니다. 지금 하루에 5.7, 6명 가까이가 일터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올 들어서 경남에서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7명이나 됩니다. 네, 이 경남의 사망자 수가 경기, 서울에 이어 네. 세 번째로 많은 상황인데요. 네. 우리 경남은 조선업이나 자동차업 같은 제조업이 많아서 네. 50인 미만의 하청업체가 참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조선업 쪽에서도 뭐 추락이나 또 용접 화재 또 블록에 깔리고 뭐 이런저런 사고로 노동자 20명이 숨졌습니다. 이 산재 사고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네. 이게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들었는데 네. 싱가포르에는 산재 사고가 적은 이유가 네.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가까운 그런 아,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비로 적발되면 네. 과태료가 최소 5만 원에서 네.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최소 5만 원. 예, 이거 꼴랑 5만 원이면 누가 이거 지키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화를 낼 만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지금 산업재해 처벌 체계 지금 개편을 지시했고 국회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한 상태인데 노동계 반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드러냈다면 고용노동부라든지 아니면 관계 부처에서 실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 안이 없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처벌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실제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걸 반복해서 그 산재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건 안 되는 거고요. 그 현장에서 실제로 그 일을 했던 노동자들 그리고 산재 유가족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활동했던 안전보건 단체들 그 만나서 이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왜 지금까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대안을 찾는 것부터 해야 하는 거지 단순하게 그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는 안 됩니다. 좀 달리 해야 한다 방법을. 네, 그렇군요. 네 이거 확실히 네.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움직이기도 있고 또 좀 다르게 보이기도 있어서 네. 많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너무 많이 속았었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직을 걸고 네. 산재 사고를 줄이겠다 각오를 밝힌 노동부 장관. 네. 그리고 거기에 상당 기간 안에 산재가 줄지 않으면 진짜 직을 걸어라라고 얘기한 대통령의 네. 의지. 이번엔 좀 믿어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사실 정권 초기 이럴 때는 사실 이 노동 분야 얘기를 잘 언급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었는데 그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뭐 이런 산재 사고도 많이 발생했고 또 하나오션이 거통고 이 조선하청 지회 청구를 했던 이 470억 손배소도 지금 소송 취하를 지금 조율 중이거든요. 다음 달 4일에 또 노란봉투법 통과도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계에 대한 정부 의지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챙기고 지켜봐야 할 게 많은 다시 만난 뉴스. 오늘 마지막 뉴스는요. 전국의 수해 피해가 가장 큰 산청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참 지난주 토요일에도 김인혜 계장 그 수해 복구 현장 또 간다 그랬잖아요. 네, 예. 토요일은 네. 청년봉사단으로 해서 청년들이랑 같이 갔었는데요. 네네네. 저는 산청궁 신안면에 네. 그 산정마을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기군요. 예, 저 제 방이 터지면서 아이고. 하우스 꼭대기까지 물이 찬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간 데가 그 대추 농가였거든요. 저 보세요. 경차가 지금 예, 모닝 경차가 하우스 위로 가 있고 네. 심지어는 그 이동식 화장실도 예. 다 저 하우스 위에 있었어요. 아이고. 저 높이까지 물이 다 차가지고 예. 제가 월요일에도 갔다 왔는데 네. 거기 아직도 그 상태로 방치돼 있더라고요. 아유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제가 대추 농가를 갔는데 네네네네. 대추 잎이 이제 그 물에 다 잠기면 네. 진흙 속에는 산소가 없대요. 예. 그래서 이게 모든 작물을 이번 해에는 포기해야 된다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예. 한 동당 1,500 정도, 2,000 정도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네. 8동이면 1억을 그냥 한 방에.
아이고. 네, 비료도 한 몇백만 원치 최근에 사두셨는데 네. 이거 한 봉다리당 2만 원짜리가 다 둥둥 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저희가 수에 이제 뭐 삽질하다가 하나씩 찾아다 드리면 아이고 너무 고맙다고. 2만 원짜리라도. 네, 2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아이고. 너무 기뻐하셔서 제가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그랬군요. 아 지금 뭐 김은혜 계장도 그렇고 지금 뭐 농협에서도 그렇고 뭐 경남은행도 그렇고 봉사자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또 추가로 더 계속 봉사자들 오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휴게소에 들렸을 때 보니까 예. 전국 각지에서 의용 소방대나 예. 봉사단들이 많이 걸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물난리가 난 지 벌써 열흘 지났습니다. 실제 복구 진짜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저희도 궁금한데 산청군 생비량면의 송계마을 차규섭 이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번 통화해 보겠습니다. 자 이장님 나와 계시나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 아우 이장님 오늘도 진짜 더웠는데 복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지금도 근데 덥죠? 예, 지금도 덥더방에 그러십니다. 아이고 그 지난주 저희 제작진이 촬영한 영상을 보니까 수해피가 정말 말도 못하게 크던데 지금 복구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복구는 이제 차들이 많이 와가지고 네네네. 지원을 해줘서 예. 뭐 쓰레기 같은 거는 오늘 좀 실어내십니다. 쓰레기는 조금 정리됐고 예, 예. 그러면 집집마다 지금 많이 그 뭐 가구부터 해서 피해가 크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예. 100분입니다. 벽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벽만 깡그러니십니다. 아이고. 탱크대니 네. 뭐 벽에 곰팡이가 썰어서 날리고 예. 참 이장으로서 가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럼 지금 가전 제품들은 어때요? 반대편은 벽뿐이냐 그러니까 벽. 아이고, 반대편 예, 뭐 아예 다 쓸려가서 없고. 선풍기도 한 게 없고. 네네네네. 옷도 다 떠내려 가쁘고 예. 옷도 달랑 뭐 한 벌 아니면 두 벌 갈아입고 일하고 이럽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송계마을에서 지금 침수 피해 가구 수, 주민 수는 얼마나 되죠? 예, 46가구 중에 예. 55명이 사는 예. 송계마을인데 예. 11가구가 침수되어 네. 15명이 이주민이 되었습니다. 아 이재민 되셨어요. 그러면 침수 주민들 지금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실 텐데 어디서 생활하고 계시죠? 예, 해관에 2명이 주무시고 예. 또 이장인 우리 집에 1명 주무시고 예. 그 얘는 텐트에 제가 주무시기도 하고 차에 주무시기도 합니다. 차에서 그렇군요. 지금 잠자리가 지금 마련 안 된 것 같은데 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일단 뭘까요, 이장님? 지금 뭐 필요한 거는 뭐 싹 다 필요하죠. 100분이니까 뭐 가재도 우니 뭐 치사도 우니 라면 라면 몇 박 사고 주는데 라면만 먹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오늘 내가 점심시간에 마을에 또 내려가니까 그 더운데 네. 라면을 끓이고 자시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걸 보고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 식사 문제가 그만큼 지금 시급한 것 같은데 이게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됐는데 이 실질적 지원 받으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나 봐요. 그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습니까? 지금 이제 직원들이 이제 다 뭐 침수된 거 다 조사 받고 있는데 네. 오늘부로 이제 받아들랍니다. 네. 그 양주 올라가 가지고 뭐 하려면은 오래 안 걸리겠습니다. 예. 이게 힘들고 어려운 복구 작업 중에도 혹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도 좀 있나요? 그럼요. 아, 그 봉사원님들이 우리 마을매도 350명이 오십니다. 예. 오셨고 그리고 또 무슨 뭐 라면이 뭐 이런 것도 좀 드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 마리닭도 이제 수간다 하는 그런 분도 계시니까 참 네네네. 알기 좋은 우리나라 가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부디 빨리 복구가 잘 돼서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송계마을 차규섭 이장님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자, 뭐 시간 관계상 오늘 뭐 김일혜 계장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음향 사정에 고르지 못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렸는데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김일혜 계장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